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갈 거냐면 쌤이 이렇게 띄워놓은 것처럼 5페이지. 우리 프린트의 5페이지로 가시면은 동그라미라고 돼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주말에 했던 것처럼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단락단락 해서 너네들이 먼저 표현기법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내용은 뭘까라는 거 좀 찾아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5페이지 중에서도 문제 풀기 위해 가야 되는 게 7번 맞지? 그래서 7번을 쌤하고 같이 17번을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펜 드시고요.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발은, 그럼 발에다가 네모 쳐야겠지. 왜냐면 너네들이 가나 나나 둘 다 발과 관련된 게 나올 거고, 나올 때마다 좀 깊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쌤이 자꾸 네모 쳐라, 밑줄 그어라 하는 것들이 얘들아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너네들이 실전에서 읽을 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거라고 봐주면 돼. 자, 무튼 발에 대한 건데, 보통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나 아니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래. 자, 그럼 밑줄 그어야 되는 게 고단한 존재 혹은 인간의 삶의 과정 밑줄 그어주시고 발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한 발은 신발과 함께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럼 신발도 네모 쳐주시고 자, 신발은 발을 보호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도 하지만 근데 동시에 구속하는 의미도 가진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표시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너네들이 고2니까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줄 건데 발과 신발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위에 네모친 발이 아마도 가와 관련된 힌트일 거고 그리고 밑에 네모친 신발이 나와 관련된 힌트겠거니 생각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부터 읽어볼 때 이 가를 읽으면서 발과 고단한 존재, 삶의 과정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풀이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일단 가 제목 자체가 맨발인데 꼭 기억하라고 했어. 보기에서 봤으니까 고단함과 삶의 과정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이 문단은 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그리고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쌤하고 같이 읽었는데 먼저 너네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 표현기법부터 찾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진짜 기본적인 것도 다 찾아줘. 다 찾고 그리고 표현기법을 찾고 난 뒤에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감정은 뭐지? 이런 것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뻔하게 가셔야 돼요. 뻔하게. 표현기법은 어디 있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같이 볼까? 여기서 어물전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왜? 어차피 지금 내가 알려줘봤자 실전에서 못 기억하면 끝이거든. 그럼 넘어가면 개조개 한 마리가 먼저 움막 같은 우리 같은 밑에다가 직유 찾아준 거 혹은 써 있거나 아니면 표시는 되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자, 개조개 한 마리가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네. 조개한테 발이 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표현기법 의인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현재형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찾아주면 좋지. 요거는 조금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미리 한번 찾아보자. 현재형, 시제, 현재형. 자, 그리고 계속 가볼게.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서 뭐뭐 하듯이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반복도 쓰이는 거 확인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뭐 더 어려운 거 없이 표현기법은 요 정도 찾아주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조개가 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감정이 뭘까? 얘들아, 감정.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어. 근데
이때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래서만 근거를 찾아보면 일단 힌트는 요렇게 보면 되겠지. 요렇게. 맨발을 내밀어 보일 건데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그러면 요렇게 환기하는 분위기를 보면 긍정보다는 뭔가 조금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잘 감이 안 오면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는 게 복이었잖아. 아까 복이에서 발이라는 것 자체가 고단하다라고 가는 거니까 아, 뭔가 좀 슬픈 상황인가 애상적인가 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겨.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요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분위기 자체가 조금 처지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연으로 넘어가 보면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서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이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근데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르텄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발 이꼴 고단한 삶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자꾸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보기를 자꾸 활용하라는 얘기고 그 근거를 끼워 맞춰보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내가 우리 내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 이거 쌤도 자꾸 놓치고 가는 건데 이렇게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 화자가 나올 때는 표면적 화자구나 라는 거 너무 상식적으로 좀 찾아줘. 왜냐면 쌤이 고3을 가르치다 보면은 기본적인 걸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걸 탄탄하게 해놓자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어쨌든 부르튼 맨발이 있고 내가 그 맨발을 건드렸고 그랬더니 그 발을 쓱 집어넣었대.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럼 여기서도 감정 같은 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요게 힌트가 되겠지. 우리 조문한다라는 거, 죽은 사람한테 뭔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 요런 맥락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뭔가 죽음과 관련된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뭐뭐 하듯 요런 거 직유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직유 요까지도 찾아주시면 좋고요. 자, 조금 더 가자.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요거 이렇게 밑줄 하나 그어주고 요거 밑줄 그어주고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건 그냥 조개를 건드렸더니 발을 집어넣고 있어. 그리고 저 발이라는 건 좀 고단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근데 쌤이 시간과 길이 흘러왔다라는 거에 밑줄을 그었네. 그리고 이 뜻을 한번 맞춰보래. 그럼 너네들이 참고해야 되는 건 보기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삶의 과정이겠죠. 시간이 흘러왔네, 길이 흘러왔네. 그래서 옆에다가 복이랑 관련 지어서 봤을 때 아, 이때까지의 삶, 요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겠지. 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실전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고단한 삶이었을 거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는 되게 재밌게도 계속 삶이란 고단하다. 요걸로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더라. 이게 만약에 주말 수업처럼 그냥 너네들한테 시키고 너네들한테 그 답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뭐 하지? 괜히 틀리면 기분 막 그렇잖아, 그지? 쌤이 그냥 조금 너네들이 잘 대답한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확실시 된 게 뭐냐? 사랑을 잃었어. 그리고 나서 가슴에 묻고 슬펐어 한 것처럼 분위기는 계속 무겁고 애상적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으면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주자고. 왜냐면 선지에 나왔을 때 바로 자동화가 되기 위해. 자, 그리고 나서 계속 고단합니다.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구하러 거리에 나왔을 것이고,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자, 그럼 이까지 딱 보면 이거 유민이 소리일까?
아, 다행이다. 가끔씩 그 카메라가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 나 되게 민감해. 막 땀났잖아, 방금. 자, 그러면 요까지 봤을 때, 쌤이 윤민이한테 요거 주는 동안에, 프린트 주는 동안, 마지막 거는 너네들이 한 번 더 찾아보자. 이 부분의 표현 방식 한번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찾아줘야 될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삶이 고단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도 찾아볼게요. 표현 기법 찾아주시고, 계속 고단하다며, 왜 고단했을까가 나와요. 쉬워. 표현기법 먼저 찾고, 우리 5페이지 표현기법 먼저 찾고 왜 그렇게 고단했을까? 자, 그럼 같이 볼까? 일단 여기서 표현기법을 보면 벌벌벌벌이라든지 아라든지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다, 요 정도. 그치? 그 다음에 뭐 냄새가 풍긴다 이런 거 할 때 후각적인 심상도 찾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아하고 운다라고 했으니 청각적인 심상도 찾아주면 좋고, 그래서 표현기법 감각적 이미지하고 음상이 쓰이고 있네. 물론 직유 이런 것도 쓰이고 있지만 아까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단한 삶을 산다고 했잖아. 나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집이 아하고 운대. 왜? 너무 가난해서 뭐가 먹고 싶나 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배를 채워주니까 울음도 멎었대. 그러면 삶이 고단하다라는 거는 가난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삶이 고단한 이유까지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단순하게 두 개야. 그냥 첫 번째는 표현기법을 자동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근거를 찾는 거, 그리고 보기의 힌트를 좀 얻는 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가시는 됐고 우리 나시까지 같이 보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나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볼게. 자, 먼저 나는 세 장을 하나 샀다. 어이구, 제목부터 봐야겠네. 구두입니다. 구두. 자, 읽어보면 나는 세 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자, 그럼 요까지 읽고 이제 너네들이 또 한 번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 표현기법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보기를 참고해야겠지. 우리 보기에서 이번에는 신발과 관련된 거고, 이 신발의 의미는 자유와 구속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리고 표현기법 쓰인 거는 또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아까보다 더 뚜렷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찾아볼까? 금방이지? 자, 먼저 나에다가는 또 표시 좀 해보시고, 왜냐면 표면적인 화자, 우리 1인칭 요거 나올 때마다 찾아달라고 표면적 화자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때 세 장 이꼴, 세 장은 가죽으로 만든 거고, 이 가죽으로 만든 건 작은 감옥인데 제목을 보면 내 발을 집어넣는 신발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표현기법 찾아보면 어쨌든 내 신발은 감옥이다 라는 비유법이 쓰이고 있다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비유.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은유겠지. 내 신발은, 내 구두는 감옥이다. 요까지 찾아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이것도 하나 샀다. 샀다? 뭐 그냥 없네. 뭐 표현기법은 없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보면 구두의 의미가 아까 자유하고 또 구속이라고 했을 때 감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이라는 거 하나 떠올려주면 되는 거. 요까지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럼 신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구속의 의미로 쓰였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처음 그 신발은 발에 너무 컸대.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자, 요거는 쌤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처음에 그 감옥이 좀 널널했었대. 근데 갈수록 끌고 다녀야 해서 불편하니까 작아져야 된대. 더 옥죄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이 어쨌든 내용상으로 속박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속박이라고 바꿔주시고 어쨌든 구속의 의미로 가고는 있는데 표현기법을 보면 요거 찾으면 되겠지. 그냥 뭐뭐 하듯 직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줘야 되는 게 작아져야 한다 뭐뭐 하듯 거꾸로 썼으니까 도치까지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중요한 건 내용상으로 계속 구속의 의미로 가고 있다는 걸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는 너네들이 찾을 거야. 자, 이런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세 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고 이것들이 세 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까지 읽고 또 너네들이 찾아볼 텐데 뭘 찾아야 되느냐? 모자와 구름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날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먹이통과 구멍 요거에 대한 긍부정 시어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먹이통과 구멍이 왜 세 장을 아름답게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기법보다는 이게 긍정, 부정 혹은 얘네들이 상징하는 의미만 찾아주면 돼. 되게 좀 뚜렷하게 나오지. 왜냐면 전체를 관통해서 구속이냐 자유냐 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자, 세 가지만 찾아줘. 모자, 구름, 날지 않는다, 먹이통과 구멍. 얘네들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거를 쉬워 보여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사고해야 돼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세 장의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볼 건데 그 이유는 이거를 넣어보라고 했어. 그러나 그들은 날지 않았대. 그러면은 요것을 넣은 이유는 날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모자 구름 이꼴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맥락으로 집어넣었어. 근데 날지 않아 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걸 넣었을 때는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봐줘야 되고 그럼 날지 않는다라는 건 자유를 거부하는 다시 말해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구속됐대. 왜냐면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거든. 그리고 날지 않는 이유가 뭐야? 먹이통과 구멍이 있어서 세 장을 떠나기 싫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먹이통과 구멍도 역시나 구속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대. 근데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네. 그리고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뱀니다. 자, 쌤하고 같이 가볼게요. 아까 우리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을 자유라고 읽었다면 이 구름도 자유라고 읽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아. 왜냐면 위에서 구름을 얘기했는데 밑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맥락으로 봤을 때도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네. 아직 물에 젖지 않았대. 그럼 조금 가볍고 떠다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때 구름도 자유라고 읽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그럼 얘도 무겁지 않으니 자유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표현기법 한 가지를 찾아주면 내 구두는 배다, 은유법까지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시는 진짜 전적으로 자유냐 구속이냐 요거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바꿔줄 수 있는 거, 속박이라는 말은 우리 보기에서 봤던 구속과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멋대로다라는 것도 역시나 자유라는 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야. 왜 두 시어로 우리가 충분히 다 어떤 의미를 찾아냈었으니까. 자, 어쨌든 나의 삶에서 이렇게 자유도 있었고 구속도 있었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한데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었어. 그럼 여기서도 너네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다. 얘는 구속에 가까울까 자유에 가까울까?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근데 확 와닿지 않으면 맥락을 한번 볼게요. 이런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새의 육체라는 것도 역시나 구두일 텐데 이때 의미는 자유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야. 왜? 새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자유라고 찾을 수 있다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낡은 목욕통은 또 구속으로 읽어줄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쌤이 여기서는 뭔가 조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강까지 하면서 쌤이 전달하고 싶은 건 계속 너네들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써봤자 너네들이 실전에서 이 생각을, 내가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너네들의 사고가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쌤도 요새 조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국어를 가르치면서도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그냥 1차적으로는 아직 이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적어준 거 그대로 쓰면 너네들이 성적이 당연히 안 오르더라고. 왜냐면 직유법 실컷 쓰면 뭐하냐? 너네들이 어떤 정말 모르는 어떤 시를 딱 봤을 때 여기서 직유를 찾아내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계속 쌤이 이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시간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그 사고는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고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자. 자, 그러면은 글은 다 읽었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 건데 16번 풀 거고요. 그리고 17번도 풀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게요. 18, 19번은 요거 이제 각자 공부하면서 좀 풀어주시고 16, 17만 풀고 넘어갈게요. 16, 17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16번 같은 경우가 딱 그 표현 기법, 자동화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거기 더불어서 약간 내용을 조금 섞은 거지. 자, 답은 5번이죠. 왜냐면 울던 것들이 울음도 멎었으리라 라는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냐면 이 사람 고단한 삶을 사는데 이렇게 가난해서 얘들이 울고 집안의 어떤 그 생계를 뭐 끌고 가는 사람인가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했지 더 나아질 거다라는 희망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5번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17번으로 가면 이것도 2번 맞지? 왜냐면 근거가 없어. 우리가 아까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통해 그냥 천천히 가네? 얘가 뭐랄까 삶의 과정이 되게 고단하다 요 정도로 봤지 그 원인에 대해서 외롭다, 소외된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의 뭐랄까 그냥 억측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2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얘들아 16번에 아까 2번에 애상적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아셔야 되는 어휘예요.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자, 한 개만 더 보고 잠깐만 쉴 텐데 조금 어려운 거기는 해. 우리 9페이지로 갈 거고 9페이지. 얘는 조금 단독으로 너네들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쌤이 숙제 준 거에서 요거는 꼭 해. 알겠지? 그 한 거 18곡이라는 거는 꼭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도 역시나 한 거 18곡까지 가시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갈 테니까 좀만 더 힘내고 요게 좀 힘들어. 자, 보기 먼저 보고 간다면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기 18번입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다. 뭐 유교적인 어떤 벼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나 봐. 자, 권호문 역시도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대. 자꾸 탈락을 한대요. 자, 모친이 사후 돌아가시고 난 뒤에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나를 수양한다 라는 유교적인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정부에 추천돼서 정치연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대요. 자, 한거 18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대. 아예 삶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의 가치관을 줍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요거거든? 유교적 출처관에다가 표시 좀 해주시고 이게 너네들이 고3 되면은 더 깊게 배울 내용이기는 한데 미리 조금 언급할게요. 보시면요. 너네들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벼슬은 거의 속세야. 이거 안 써도 돼.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입신양명한다, 부귀를 이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속세적인 삶으로 너네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벼슬과 반대되는 건 자연에서 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너네들이 이때까지 계속 배웠었거든. 근데 요거를 살짝 깨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고3 가면 쌤이 엄청 강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미리 조금 봐둬. 지금까지는 속세가 아니면 자연이다. 자연이 아니면 속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고3 가면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너네들이 사고를 좀 넓히기는 해야 돼. 자, 다시 말해 여기서 살짝 얘기하면 봐봐. 뜻을 얻으면 요거를 벼슬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러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그러면 정치한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사는 거? 속세의 삶을 살기도 하면서. 근데 만약에 뜻을 얻지 못하잖아? 그러면 벼슬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연 속에서 나를 수양한다 라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은 속세는 좋은 거고 자연은 나쁜 거야. 자연은 좋은 거고 속세는 좋은 거야의 구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속세라고 무조건 나쁘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는 속세를 세모로 배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언급하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아 얘들아. 읽을 줄만 알면 글 똑같이 표현 기법 찾고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생평 뒤집으면 됩니다. 평생에 원하는 게 있대. 다만 충효뿐이래. 그럼 충효에다가 밑줄. 왜냐면 얘들아 어떤 글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 그치? 삶의 목표는 충효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 유교적 이념이구나. 당연한 거지.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자, 근데 이 충효 두 일을 안 하면 금수나 다르겠냐? 라고 말해. 그럼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 안 하면 금수랑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 다르리야 얘는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 서리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금수입니다. 금수. 얘는 짐승이라는 뜻이야.
짐승. 외워두세요. 나중에 금수라는 말이 다르게 쓰일 때도 옵니다. 금수는 짐승입니다. 자, 충효를 안 따르면 그거는 짐승이나 다르지 않다. 계속 마음에 하고자 해서 식재황황 뭐 열심히 10년 동안을 허둥지둥했다. 그러니까 충효 이 유교적 이념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 고생해왔대. 끝. 자, 계속 갈게요. 자, 두 번째로 가면 개교, 뭐 하는 일이 혹은 견주어서 생각하고 따지는 게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다. 얘들아, 공명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말 맞지? 왜? 이름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공명 옆에다가 벼슬이라고 써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벼슬은 속세의 삶이 맞지만 무조건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자, 어쨌든 나 벼슬이 늦었고 부급동남하여 밑에 또 읽어보니까 책 짊어지고 다니며 여기저기 열심히 살아서 여공불급하는 뜻을, 여공불급을 보면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벼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뜻을, 됐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요거는 밑줄 길게 하나 해주시고 못 이룰까 하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벼슬을 추구하고는 있는데 아직 못 이루고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진대. 자, 그러면 밑줄 그은 거 보면은 쌤이 여기서 표시하고 싶은 게 뭐뭐 하는 듯, 물론 지규도 맞아.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가자. 다시 말해 좀 뻔하게 쓰이는 뭐랄까 고정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라는 건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했었지 추관구라고 하나만 써두자.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되게 눈에 보이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걸 추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표현이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다. 요건 조금 외워두세요. 관용구처럼. 자, 무튼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세월은 참 잘 가는데 벼슬 못할까 봐 두려워. 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뒤로 계속 가면 강호, 요것도 역시나 바로 나와야 되는 거. 강과 호수, 다시 말해 자연이죠, 자연. 자, 자연에 놀고자 하니까 성주를 버리겠고 근데 성주를 섬기자고 하니까 즐거움에 어긋나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표현기법 먼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연을 선택하면 뭐를 버려? 근데 이 뭐를 섬겨야 돼. 그럼 자연과 반대되는 거 우리 이때까지 속세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 그럼 속세는 뭐다? 벼슬하는 거라며. 그럼 벼슬하면 섬기는 대상이 누구야? 성주잖아. 자, 그러니 성주 이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벼슬 혹은 속세의 삶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근데 속세의 삶이 나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럼 표현기법 하나 더 찾아주면 강호와 벼슬 요거를 선택하면 요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대조적인 어떤 인식이 드러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표현기법 찾아보면 이것에 뭐 하자고 하니까 뭐를 하겠고 이것을 뭐 하자고 하니까 이것에 뭐 하네 라고 해서 그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법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구법 읽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읽어야 돼.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런 대조적인 인식이 드러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혼자 이 길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내적 갈등이라고 써주세요. 내적 갈등.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꼴 갈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할게. 얘들아, 다 왔어. 이제 반 왔거든. 좀 더 가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중요해. 나갈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출처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면 치군, 택민, 백성에 관한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나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벼슬 하는 거지, 벼슬. 자, 나가면은 벼슬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근데 반대니까 요거는 머무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처하면 머무르면 조월 경운 이것도 못 읽을 거 없지. 왜냐면은 월이나 운이라는 것 자체가 달과 구름인의 자연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연. 자, 그럼 아까 유교적 출처관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둘 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줍니다. 자, 근데 명철한 군자는 얘들아 우리 유교적인 글을 끌 때 계속 군자, 성인 군자, 현인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건데 유교에서의 그냥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뛰어난 군자들은 이런 것들을 즐긴대.
그러면 얘가 즐길 만한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위에 얘기했던 거, 나가면은 백성 다스리는 거, 안에서는 자연 즐기는 거, 이런 걸 즐기네요. 그러니 둘 다를 나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물며 여기서 중요하지, 부기는 위기라. 요거는 밑줄. 빈천거를 하오리라. 일단 밑줄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가 나와. 왜? 빈천거를 할 거래. 그럼 빈천거라는 거는 긍정적인 말일 거야. 그치? 그리고 위기다라는 말 너네들이 읽을 수 있잖아. 뭔가 위기다, 나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앞에 부기는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어쨌든 벼슬 하나, 자연 하나 둘 다 긍정적인 건데 부기, 돈을 따지는 건 위기래. 됐지? 그럼 부기라는 거 옆에다 그냥 마이너스 해주시고, 빈천거는 뭐겠어? 가난할 빈,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갑시다. 자, 두 수만 더 보면 됩니다. 자, 행장유도하니, 행장유도를 보면 쓰이면 나아가서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운둔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하는 거래.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유교적 출처관이랑 이어서 생각하자고. 왜? 나가면 벼슬하고 안에 있으면 자연 즐기자고. 어쨌든 나가든 들어가든 하는데 버리면 굳이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앞에 맥락을 봤을 때 나가서도 할 일이 있고 안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버려진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어요. 설의고요. 버려져도 할 일이 있어. 그러니 버리면 굳이 내가 구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산지남 수지북 보면은 뭐 산과 물이니까 자연이겠지 뭐. 자연에 병들고 늙은 나를, 우리 나에다가 네모 습관처럼 합시다. 표면적 화자죠. 자, 이런 나를 누가 회보미방 오라고 계속 회유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나 회유하지 마라. 아까 보기에서 계속 추천당해도 얘는 거절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버려졌어, 벼슬 못했어, 자연에서 살게 라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쌤 얘기했던 성인 군자 현인 성인의 그 성현입니다. 자, 성현들이 가신 길이 만고, 요거는 좀 외워줘더라. 만고 정말 자주 나올 거거든. 만고는 오랜 세월이란 뜻이야.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자, 성인과 현인이 가신 길이 오랜 세월에 딱 한 가지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잖아. 그들이 가신 길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도 그걸 추구해야지. 왜? 성현이 이상형이고 나의 롤모델일 테니까. 자, 그게 뭐냐면 숨거나 현 드러나거나 도야 어찌 다를까? 그럼 맥락으로 봤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다르지 않다라는 서리법일 거야. 자, 근데 일도 하나의 도다.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된들 어떠리?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인과 현인의 가신 길이 딱 하나라며. 그 길이 뭔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주말에 얘들아 요거 한 가지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어려운 거야. 이것 딱 읽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더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생각은 한번 해봐. 성인과 현인이 가신 길이 오랫동안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숨어 있거나 나와 있거나 도가 어떻게 다르겠냐. 하나의 도도 다르지 않대. 그러니 아무된들 어디에 있든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추구하면 되는 거, 다르지 않은 거 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도만 추구하면 된다. 그럼 그들이 간 길은 도를 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뭐 속세로 가야겠다, 자연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뭐 긍부정을 따질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거에서 빈천거를 하오리라 라고 소박한 삶을 얘기한 거 보면 아마도 자연이랑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아무리 추천을 받아도 거절했다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는 약간 처해 있는 삶을 선택은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이따가 뒤에 있는 추억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소설 한 편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테니까 조금 힘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렵기는 한데 읽을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좀 오래 해야 되기는 할게요. 우리 겨울방학 때 수특 들어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자.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또 하나 나 작품에
현대시가 하나 나오기는 한데 얘는 엄청 간단해. 그래도 우리 자동화하는 거 연습하는 셈 치고 요 시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살짝만 풀어보고 난 뒤에 소설 한 편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도 해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은 제목부터 보면 이게 추억에서라는 제목이고 쌤도 요새 자꾸 노력하는 부분인데 제목을 자꾸 안 읽었었거든. 근데 제목은 꼭 읽으세요. 힌트가 많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추억에서라는 거면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글일 거고, 그리고 회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시점이 나뉘어지진 않았을까, 이게 언제일까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쌤이 이렇게 끊어놓은 데까지 읽어보고 여러분이 또 찾고 쌤하고도 또 보자. 자,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일단 이까지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보야. 뻔하지. 진주장터 생어물전,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줄에서는 뭘 떠올려야 될까? 그냥 정말 가볍게 가시면 돼요. 바로 툭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찾아주면 진주장터다. 그러니 공간적 배경이겠지. 공간적 배경. 자, 그럼 밑에 것도 눈치챌 수 있겠지. 바다밑이 깔리는 해가 다진 어스름. 그럼 저녁 때쯤인가? 시간적인 배경. 너무 당연한 건데 얘들아 나중에 봐봐. 이런 게 선지로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울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 돈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마야 울엄마.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울이라는 것 자체가 울이잖아. 그럼 울이라는 건 1인칭의 복수니까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 맞다고 봐주셔야 돼요. 꼭 나만 표면적 화자가 아닙니다. 얘도 역시나 우리도 표면적 화자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 표현 기법일 텐데 표현 기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없어. 근데 요거 하나만 찾아주면 되지. 울엄매야 울엄마 반복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너네들이 고2니까 하는 얘기인데 반복 찾고 땡이 아니야. 반복의 효과 너네들이 의무적으로 외웠었던 게 뭐냐면 반복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운율이 형성된다, 의미를 강조한다, 자동화해서 외우기는 했겠지만 중요한 건 의미를 강조한다. 이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너네들이 더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엄마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리고 특히나 시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엄마를 두 번 부르면서 나타내고 싶은 감정이 뭘까를 찾아줘야 돼. 그리고 그 감정은 어디서 찾냐? 글에서 찾아야겠죠. 자, 어떻게 찾느냐? 일단 이런 시공간적 배경에서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 끝에 고기 몇 마리가 남았네? 다 못 팔았어. 그치? 그리고 나서 고기 눈깔들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돈만큼 손이 안 닿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덜 팔았기 때문에 돈을 덜 벌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한이라는 말이 나와. 아, 엄마가 저 고기를 다 팔지 못했구나, 한스럽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두 번 부른 건 뭔가 좀 슬픈 애상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찾으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쌤이 자꾸 물어보는 게 똑같아. 표현기법 물어보고 이 상황에서 감정 뭐고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찾을게요 이제. 자, 별 버튼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그러면 6가지 한번 보고 찾아야 되는 거. 자, 찾아야 되는 거.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일단 별밭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더 나아가서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누이의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손 시리게 떨던가를 두 번 반복했네. 그럼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의미 혹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쉬운 거부터 갈까, 얘들아? 손시리게 떨던가 골방 안에서 떨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때 감정은 어쨌든 부정적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온우이의 상황 역시도 부정적이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 별밭은 그렇게 멀리 있네. 그러면은 멀리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 별밭은 긍정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 맞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걔가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 부정적인 상황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부정, 아니 긍정이라는 거 찾아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징적인 시어, 부정적인 상황에서 별을 떠올린다? 그러면 뭐 희망?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뭐. 우리 시는 뻔하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진주남강이 맑다고 해도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에만 보는 것을 울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처럼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그럼 마지막 부분도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진주남강이 참 맑대. 근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아주 아침이나 아니면 아주 밤에만 볼 수 있었대. 그럼 그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상황 자체는 부정적이었을 거야. 됐지? 그러면은 언젠가는 꼭 그 밝은 시간대 보고 싶은 진주남강은 그 자체로는 긍정이겠죠. 긍정적인 것을 보고 싶지만 엄마는 돈 번다고 이때밖에 못 보거든. 그러니 상황 자체가 부정적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눈물을 좀 떠올리게 하는 거지. 슬프던 것일까?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거 너네들 뭐 읽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엄마의 그 다음에 우리 어릴 때 좀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의 그런 삶을 조금 떠올리고 회상하고 있는 서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가자. 우리 가에 관한 거는 너네들이 조금 진지하게 공부를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볼게. 16번 꼭 풀어보시고, 16번, 17번, 18번은 꼭꼭꼭 너네들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19번까지만 좀 풀게요. 16, 19만 풀고 넘어갑시다. 16, 19. 되게 간단한 것들. 한글 18곡은 꼭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럼 같이 볼게. 16번은 되게 좋지 문제가 답 1번입니다. 일단 가에서는 우리가 서리법을 찾은 것 자체가 의문형 어미를 물어보는 걸 거고, 그리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서리법을 드러내면 정소 강조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일부러 쌤이 찾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뭐 했을꼬 뭐뭐인가 라는 것 자체가 의문형 어미고, 이때 드러내는 화자 정서, 뭔가 좀 슬픔, 서러움, 엄마를 떠올렸을 때 그런 애잔함, 이런 것들을 떠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우리 16번에 3번 탈속성이라는 말도 알아야 돼. 속세를 벗어난, 다시 말해 자연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9번으로 가면 너무 쉬웠지. 왜냐? 골방 속에서는 되게 손시리게 떨면서 슬펐을 거 아니요. 그치? 그러니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17번하고 18번은 꼭 복습하면서 풀어보세요. 꼭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갈 건데 소설도 한 편 볼 거야. 지금 타이밍에서 되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꼭 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할 테니까 가볼게. 먼저 고전소설에서도 이 작품이 중요해서 이거를 한다기보다는 실전에서 고전소설을 지금은 너네들이 쉽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고3을 가르치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 애들이 가장 먼저 국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어렵다고 하는 게 고전시야.
왜냐면 못 읽거든. 선생님 저 고전시 아예 다 틀려요.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전시를 뭐 상충곡이나 면왕정가나 너네 배웠던 한고 18곡 이런 것들을 막 암기하면서 외우고 또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고전시가 괜찮아져.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힘들다고 하냐면 갑자기 현대시가 어렵대. 이거는 읽을 수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고전시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대놓고 하거든. 아까도 나 자연에서 그냥 도축구 할게 라고 다 얘기한 거랑 다르게 현대시로 가게 되면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은 표현기법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담백하게 읽는 거, 쌤이랑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표현기법은 뭐고 그래서 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읽는 거,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얘가 괜찮아지면 애들이 이제 뭐가 어렵다고 하냐면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나중에 얘기해. 현대소설로 가면 아, 쌤 이거 난해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더 난해해지는데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고전소설 뻔한 거 맨날 첫 번째 전쟁해가지고 뭐 영웅 같은 애를 예찬하는 약간 요런 거 나오고, 두 번째 사랑 얘기해. 근데 사랑 얘기 해피엔딩 잘 없어. 항상 막 누구 죽거나 한쪽이 없어가지고 막 슬퍼하는 그런 얘기 나와. 그리고 세 번째 동물 나와가지고 인간들은 요따구로 사는데 동물들은 좀 잘 살아. 뻔한 얘기들만 한다는 거야. 근데 현대소설로 가면 지금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도 뭐랄까 지 마음 하나조차도 내적 갈등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리고 맨날 얘기하잖아. 너네들 학교에서 막 배울 때 뭐 아파트 같은 구조는 항상 현대인의 단절과 소외와 고독감을 드러내, 그 고독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나와.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친구 얼굴을 딱 봤더니 얘 얼굴이 원숭이가 되어가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왜 원숭이가 됐냐? 라고 대화를 해. 그럼 너네들이 읽다가 무슨 원숭이 타령이지? 하면서 뭐라는 거야? 라는 그런 난해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다 빼고 읽으면 아, 이제는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고전소설 잘 풀다가 3학년 되면 이게 제일 어렵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풀거든. 가장 못 맞추는 게 뭐냐면 내용일치요. 그럼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고전시랑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해 고전시를 못 읽어가지고 다 틀렸었는데 외우고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진 것처럼 얘도 역시나 처음에는 못 읽어. 그래서 항상 내용일치해서 물어보는 것도 주인공이 나와서 밥에 위에다가 계란말이를 얹어 먹었다. 근데 계란말이를 한 3개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중세의 말로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하니까 애들이 계란말이를 먹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다시 말해 고전소설도 고전시랑 마찬가지로 읽을 줄 알면 틀리지 않은 것들인데 애들이 잘 못 읽으니까 좀 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3한테서 많이 보이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고전소설을 볼 때 너네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고전소설도 공부할 때 너네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담백하게 읽어야 돼.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외워서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얘랑 내가 어떤 관계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나의 감정은 뭐지? 이 정도만 판단하고 읽어도 대략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쌤이 말은 이렇게 하지 얘들아 담백하게 읽으면 돼. 근데 너네들이 직접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속 쌤이 읽는 방법을 보면서 너네들이 읽는 방법을 너네들도 사고하면서 왜 저렇게 읽지? 자꾸 부딪혀 보면서 그 방법, 버릴 거는 버리고 담백하게 가는 거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일단 쌤이 그래도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고전소설 볼 때 인물은 무조건 네모를 쳐야 돼. 왜냐면 인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애들이 내용일치해서 누가 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다 이게 틀리게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인물의 네모치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와드를 찍으라는 게 아니라 네모를 친다 이꼴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얘가 한 행동, 얘가 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정서를 판단하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의 관계 역시도 긍정적이구나 부정적이구나, 요거를 좀 더 눈치채기는 쉬울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쌤이 몇 가지 시어를 조금 시어란다. 요 단어 같은 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 정도는 너네들이 복습하면서 따라주기는 해야 돼. 어느 정도는 스무스하게 읽기는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뭔가 이론이 많기는 했지만 해봐야겠지 뭐. 자, 그러면은 요거 바로 한번 읽어볼 건데 38번에 보기가 있기는 하거든. 근데 38번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효입니다. 효. 그냥 여기서는 효행이 강조된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더 구체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글 안에서 담백하게 읽으면서 정보를 가져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적성의전입니다. 우리가 뭐뭐 전 할 때 보통 앞에 있는 게 사람 이름인데 적성의? 성의가 사람 이름인가 생각하고 가보자.
자, 이곳은 서방세계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까 얘들아 그냥 읽지 마시고요. 대화하고 있네? 누가 대화하지?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서방세계라고 나왔잖아. 이거 너네들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제망매가 있지. 우리 누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미타 차례에서 만날나 하면서 미타 차를 극락세계 혹은 불교계의 천국으로 배웠을 텐데 그 불교계의 천국이 서쪽에 있거든. 그래서 서방세계라고 했을 때 천상계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극락세계라는 거는 꼭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불교랑 관련됐나 생각하면서 갑시다. 이곳은 불교의 서방세계다. 너는 어찌 왔니? 했더니 성의 네모 쳐주시고요. 제목처럼 성의라는 사람이 이름이었나 보네요. 자, 성의가 공손히 답하고 말하기를 나는 안평국 사람입니다. 천성금불 보탑 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십니까? 그럼 천성금불 보탑 존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왜냐면 성의가 만나러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름 보면서 눈치채야 되는 거. 금불 했을 때 부처님입니다. 부처. 불교할 때 그 부처입니다. 자, 그랬더니 화상이 말하네요. 화상 네모 쳐주시고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뭐 대사인가 보지. 인간 육신으로 이곳으로 들어왔으니 정성은 알겠다. 너의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못 볼 거야. 물러가 7일 후에 대사를 봐라 하면서 중요한 건 뭐야? 밑줄은 7일 후에죠. 왜냐? 지금은 못 본다라고 거절을 한 거잖아. 담백하게 읽으세요. 뭐 재계가 뭐고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요. 자, 그랬더니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네. 자, 다시 말합니다. 제가 무변광해를 주유해서 천신만고 끝에 왔건을 어찌 물러가서 7일을 머물겠습니까? 바라건대 스님은 살펴서요. 일각이 삼추 같은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너의 그 어여삐 여김을 바랍니다. 그러면 얘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7일 후에 오라고. 못해. 차라리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담백하게 읽으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화상이 또 말합니다. 이곳을 한번 보면 삼재팔란이 소멸됩니다.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칩니다. 우리 효성에다가는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왜냐면 쌤이 아까 보기에서 단순하게 말했지만 효행이 강조된다라는 말을 한다고 했잖아. 효가 나오는 부분은 중요하겠죠. 자, 너는 참 효심이 있구나. 자기의 존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존자는 동그라미 쳐야 되지. 왜냐면 우리 아까 길게 동그라미 쳤었던 찾고자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잖아. 자, 옛날에 네가 찾고자 했던 존자가 말하기를 명일 유시의 안평국 왕자가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셨더니 생각하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얘들아 방금 했던 말 옆에다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고3 가면은 더 확실히 너네들이 느낄 텐데 왜 별표냐면 내용일치에 맨날 나오는 부분이야.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만났고 내가 누구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올 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맨날 나오는 건덕지라고 해야 되나? 그거야 그냥 영어에도 뭐 요령을 가지고 푸는 것처럼 국어에도 요령이 있다면 늘 나오는 선지, 그런 거거든.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 예언하고 있었다, 이런 선지들은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더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들 성의가 따라 들어갑니다. 자, 따라 들어가니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나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거거든. 옆에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얘들아 담백하게 읽으라는 게 자리 옮겼네? 요 정도로 읽으라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그런 것보다. 자, 어쨌든 갔더니 묶어두세요. 7층 정각의 1위 존자 머리에 존자 동그라미 치시고, 왜 우리가 계속 찾는 사람이잖아. 누런 송라를 쓰고 7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 지고 우수로 108염주 두르고 경문을 외우니 좌편에 500난 우편에 700중들이 합송하니 송경소리가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닫아주시고요. 자, 이것도 역시납니다. 왜냐? 들어갔는데 노란 거 쓰고 있고 오른손에 뭐 들고 왼손에 뭐 들고 있다? 그 모습을 관찰하고, 다시 말해 묘사하잖아. 근데 관찰과 묘사라는 거 선지에서 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맨날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담백하게 가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존자가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수도해서 뭔지 몰라도 돼.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본대. 착하고 나쁜 걸 보는 사람이구나. 이제 네가 효도해서 그 지성이 지극해서 극락서역이 창에 누말린데 부모에게 효도함에 이 지성으로 길을 삼아 이쪽으로 올 줄 알았더니 과연 왔구나. 이것도 밑줄이죠.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왜 밑줄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표 친 것처럼 온 줄 알았다. 얘기 대놓고 하잖아. 됐지? 자, 그리고 나서 환약 1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약 하나를 줍니다. 이 약은 일용주인데 빨리 돌아가서 엄마를 구해라. 그러면 엄마가 아픈 상황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너는 원래 학의 사람이 아니라 전세의 묘일 성신과 혐의 서로 미워하는 게 있었대. 근데 형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필경의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그러면 A 부분에서도 문제를 내겠다고 대놓고 선전포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찾아주자. 일단 표시 좀 할게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약을 준 이유는 엄마가 아파서야. 됐지? 이까지는 너네들도 찾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서로 미워함이 있었대. 그러면은 묘일성신에다가 세모 쳐야 되죠. 왜냐? 서로 미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세의 형제가 됐대요. 그럼 묘일성신 세모 친 거 밑에다가 형제 밑줄 긋고요.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과 형제가 됐네. 자, 그러니 곤액, 또 재앙이 있으나 반드시 원한을 풀 거야.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옆에다 써주세요. 예언하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쌤이 쓰는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 다음 주에 수업하는 것도, 이번 주 주말에 수업하는 것도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약을 구해오던 중 성인은 왕위를 이어받는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했대. 그럼 항의에다가 세모 쳐야 되는 거 맞지? 왜? 성이랑 대립되는 관계니까. 자, 일용주를 빼앗기고 심지어 눈까지 멉니다. 각설. 어쨌든 이때 성의가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얘들아 묶어주세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요거는 옛날에 내신할 때도 쌤하고 좀 했었던 건데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오라는 거는 매우 가련하다라는 뜻의 서리법입니다. 그럼 서리법 자체를 너네들이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리법이 쓰였네. 어디서? 서술하는 과정에서 서리법이 쓰이면 그 자체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써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학습하세요. 다시 말해 그냥 서술 과정에서 서리법이 나온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서술자가 개입했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가야 되지? 자, 계속 할게요. 자,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 1월 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겠냐. 이런 서리법도 역시나 계속 편집자적 논평이라 생각해주고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겠으며 흑백장단을 어찌 알겠소.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의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우리 아까 나왔던 금수가 여기서도 나오네. 짐승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계속 3일 3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밑줄 그어주세요. 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잖아. 또 반복되는 거지 결국. 자, 어디론가 갔대요. 놀래서 손으로 어루만져보니까 큰 바위입니다. 기어 올라가요. 정신을 수습해서 바위를 의지하고 말합니다. 형이 어찌 이다지 불량해서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엄마가 어떤지 일용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우리 엄마가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요결하고 일월이 무강한지라. 그럼 B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있다면 그냥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담백하게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사고 무인 읽을 수 있는 거 무인이죠. 사람이 없이 적막한데 12세 적공자라는 것도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읽는 게 적성의 전이잖아. 그러면 적시가 잘 없을 텐데 그럼 적공자는 당연히 성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자, 어쨌든 12세 우리 성이가 불량한 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상에 혼자 앉아서 한탄하니 그 안이 처량한가. 처량하다는 또 서리법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자, 계속 적정 무인 또 나왔지. 사람이 없고 야삼경 추풍은 삽삽해서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는데 바람도 불고 있다는 거야. 그럼 추풍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방금 쌤이 읽었던 줄의 추풍. 그리고 계속 강수 독류원에 잔나비가 슬피 울고 잔나비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뜻있는 두견성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창파만경에 백구들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소리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랍게니 첩첩원한 무궁리라. 그럼 우리 밑줄 그은 것도 너네들 눈치챘겠지만 쭉 보면은 우리 성희가 이렇게 불쌍한 와중에 바람은 불고 원숭이들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견 우리 새도 울고 있고 백구 갈매기도 끼룩끼룩 운대. 그럼 우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 싶은 것은 성희의 마음일 거 아니요. 그럼 다시 담백하게 자연물을 통해서 뭔가 그 쓸쓸하고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우리 소설 속에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도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슬프다라는 거를 여기서 써먹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맞이 아니하더니 문득 청한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여 봤어요. 생각해 봅니다. 자, 청한 소리 우리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기억으로 돼 있는 부분. 자, 이것은 분명한 대소리라 우리 대소리에다가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 같은 대 중에 어찌 대밭이 있나? 그리고 이는 반드시 총나라 땅이로다. 우리 총나라 땅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럼 청한 소리, 대소리, 총나라 땅 다 이어주세요. 자, 소리를 듣고 여기가 총나라라는 걸 알게 돼. 자, 그리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자 하더니 문득 오작이 우지지며 오작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지짖는 건 보통 새라고 하잖아. 우리 새들이 울고 있대. 근데 이 새가 우니까 손에 자연 짚히는 것들이 있으니 이는 곧 실과라. 실과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오작이랑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먹으니 배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이런 새들에게 살해하고 바위에 내려 중림을 찾아가니 울미란 중림이라. 그럼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역과 니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청아한 소리를 통해 이거는 대소리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줬고 그럼으로써 총나라라는 걸로 이어지는 이 사고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되게 상쾌해졌다. 이 정도 정보만 알아도 뒤에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밑줄 그었던 게 포인트 너네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자, 어쨌든 중림으로 내려갔어. 들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대나무가 어떤 소리를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운대. 대나무가 막 운다고 하네. 의의법도 맞습니다. 자, 여러 대를 더듬어서 우는 대를 찾아서 주머니에서 칼을 내어서 어떤 피리를 만들어 소리를 부니까 소리가 처량하대. 산천 초목들이 다 우짖는 듯하대. 분위기는 계속 슬퍼요. 자,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주고 그 다음에 피리로 벗을 삼아 심해를 덜며 1분도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요거는 밑줄이요. 형을 원망하지 않는데 밑줄. 왜냐면은 우리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갈등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겉으로 얘 지금 성희는 아 형을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게 어떤 선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부모를 생각하니 그 효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요. 요거는 한번 묶어줄게요.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요. 요거는 묶어주세요. 그럼 이것도 너네들이 대답을 해본다면 천지신명이 도와줄 거다라고 서리법을 해석해서 읽을 거야. 그러면은 서술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서리법을 썼으니까 편집자적 논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서술 자체가 뒤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거나 예언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천지신명이 어찌하니 돕겠냐? 도울 거야. 그럼 이제부터 얘 일이 잘 풀린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어쨌든 각설. 이때 중국의 호마령 네모 쳐주시고. 자, 재성이 있습니다. 벼슬이 높대요. 황명을 받아서 남일국으로 갔다가 삼상만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일행이랑 쉬고 있대. 바람은 설해하고 숲하는 고요하대요. 근데 처량한 피리 소리. 근데 이거 누가 부은지 알 거야. 위에 피리 불었던 건 우리 저기밖에 없으니까, 성희밖에 없으니까. 자, 바람에 들리고는 자, 얘가 생각하건대 이곳은 무인지경 사람이 없어. 분명히 선동이 선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한자 신선선자입니다. 알아야 돼요. 자, 신선이 이런 피리를 불어서 나를 희롱하는가 하고 어떤 아이한테 명해서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봐라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서 이르니 한 동자가 중림 암상에 비껴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대. 그럼 당연히 성이겠죠. 너는 신동이니 선동이니 했더니 성이가 사람을 만나서 놀라더라. 근데 뒤에 이야기도 우리는 뻔하게 알아. 왜 천지신명이 도울 거라고 했으니 도움을 받겠거니. 그리고 우리가 내모쳤던 마지막에 나왔던 이 사람이 얘 조력자가 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얘들아, 문제도 너네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그냥 풀어볼 거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계속 푸는 방법 실전에서도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인데, 쌤이 자꾸 노력하거든?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너네들이 뭔가를 암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 그러니까 주말에 빠지지 말고 항상 오세요. 아셨죠?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수업 없고, 일요일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토요일 수업은 다시 보강을 할게요.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